방송에 앞서 항상 언제나 매월 고정적인 날짜에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애너하임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6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문재인의 행보에 대해 내가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는 말을 늘 했다며 그 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유권자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이후 소고기를 먹었으면서도 마치 SNS에는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서 선거운동 도중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장면과 대조되면서 진정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박장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6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세 후 SNS에 올린 교양 밥 마실 후 삼겹살 게시물에 잘려나간 사진 속에 뻔히 소고기가 보인다며 거짓이 일상인지 거짓말로 첨철된 이재명 대표의 서민 코스프레에 진정성은 있는 것이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이미 방송에서 소개했던 대로 이재명은 지난 1일 자신의 출마지인 인천 계양을에서 저녁 유세를 마친 뒤 특정 성향의 배우 이원종 씨와 함께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재명은 이 만찬 자리를 SNS에 올리며 교양 밥 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4.10 총선 사전투표율 목표치가 6일 최종 사전투표율과 일치해 온라인상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이 일고 있는데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31.2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중 1,384만 9,04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인데요. 지난 3일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 총투표율 71.3%를 목표로 삼고 투표 참여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삼은 사전투표율은 이날 잠정 집계된 최종 사전투표율과 일치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난 5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온 한동훈 위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만나 최근 박원순 비호하며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까지 휩싸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현실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발언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표준이 되게 하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딸 명의로 불법 대출 의혹을 처받고 있는 양문석이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적반하장격으로 대략 큰 소리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양문석 욕하면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어따 한동훈이 양문석에게 고소한다 그따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양문석을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언어 도단이다.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하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양문석. 진짜 양심은 전당포에 저당 잡혔는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홍준표 주장처럼 좌파는 졸라 뻔뻔해서 과연 인간 세계가 맞나 싶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대형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뉴스와 관련해 지난 4일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처분은 법정 제재에 해당돼 중징계 처분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선방위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 예보 방송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기상캐스터는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만들면서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며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이 총선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2항, 제12조 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전체 위원 9명 중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권재홍 의원은 당일 서울 시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도 아니어서 뉴스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숫자 1을 부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환 의원도 2년 전 TBS에서 1을 합시다 캠페인을 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스스로 내린 사례가 있었다며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는데요. MBC의 논란은 이뿐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의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 촬영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당시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을 지도한 시 교수의 소재지 확인을 위해 경기 파주시의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파주경찰서에서 나왔다며 시 교수의 집 주소를 물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해당 차량 주인은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수상함을 느끼고 CCTV를 확인하면서 이들이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 측은 A씨 등을 강요와 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정직 6개월 처분하고 B씨에게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1일자로 YTN 사장으로 새롭게 부임했던 김백 사장이 취임사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줄리 의혹 보도가 편파적이고 왜곡됐다며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공개 사과하며 부임 당일에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급 기자들은 대부분 좌천됐고 그 자리에는 보수 성향 YTN 방송노조 출신 기자들이 채워졌는데요. 좌파 성향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특히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 줄리 의혹 보도의 책임자였으면서 해직 사퇴 당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던 A 기자는 센터장에서 보도국 사회부 야근 전담으로 발령났다고 합니다. 야근 전담의 경우 3일에 한 번씩 밤샘 근무를 하면서 매일 터지는 사건과 사고를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내부에선 체력 소모와 스트레스가 극심한 자리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MBC도 표방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YTN 경우처럼 국민 혈세 한 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러니 구독자님들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합시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